와, 오늘은 정말 콜이 없네요. 1시간 지금 넘게 콜대기를 타고 있는데 1시간에 그래도 한 콜이라도 줘야 되는데 포크는 깜빡이는데 저한테 콜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이 뭐 콜 빠지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어려운 건가? 지금 비도 좀 살짝 내리고 있고 홀비는 뭐 둘째치고 그래도 콜이 들어와 줘야 할 텐데 콜 양은 계속 보통, 중랑구는 적음, 노원구도 적음, 동대문구는 그래도 보통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비옷 입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비옷을 갈아입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칠 줄 알았더니 오늘 하늘이 계속 흐리네요. 그러나 저러나 뭐 콜이 들어와야 비옷을 입고 배달을 하든 하지 너무 없네요. 10시 넘어가니까 콜이 그냥 확 죽어버리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잘못한 거는 오 배달이 아니고 오 픽업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오 픽업이 맞는 거예요. 오 배달은 내가 픽업해야 될 물건을 확실히 픽업을 해서 다른 곳에다 갖다 준 게 오 배달이죠. 제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질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 픽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 픽업을 해야 되는 분에게 피해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제 생각만 했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어떻게 잘 갖다 주었든 어쨌든 간에 그 픽업을 하러 오신 분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간과한 거예요. 진짜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죽을 죄를 졌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볼수록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 같아도 열 받았을 것 같아. 갔는데 없으니까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시 회수해서 갖다 드린다고 해도 어쨌든 기다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 걸리는 거죠. 국수를 하나 받는데도 조리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좀 짜증이 좀 났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 픽업을 해서 가져가면 뭐 당연히 더 열받겠죠. 그거에 대한 뭐 사과의 영상도 올리긴 했지만 또 한번 그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 픽업을 해서 오 배달까지 하면은 뭐 더 완전 이건 라이 뭐 그래 놓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저도 억울하니 누가 주인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실만 하죠. 이거 뭐 또라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뭐 사상이 이래. 남한테 피해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만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픽업은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좀 있었어요. 이 맥도날드가 원래는 이 가격불 불러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였었는데 이제 코드 번호 보고 했었는데 뭐 때문인지 이제 이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코드 번호 찾기가 힘드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 맥도날드에서 몇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꼭 확인해야지 하는데 뭐 바빠서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이게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맥도날드 직원분들을 또 믿는 거죠. 가격도 맞고 긴 것처럼 줘버리니까 아예 믿고 가져가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죽을 짓을 한 건 아니고 세상에 죽을 짓을 할 사람들은 많고 픽업했다고 해서 가서 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진 않을 거고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살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뭐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배달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생각 없이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도 하고 하잖아요. 배달지에 가서 생각 안 하면 엉뚱한 데 놓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저도 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을 하면서 옳은 생각, 그러지 않은 생각이 없겠지만, 그게 뭐 분리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다운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집 강아지도 얼마 안 됐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다 생각을 하죠. 동물들은 다 생각을 하고, 그 지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깊이가 좀 다른데, 인간은 그래도 다른 동물들보다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또 더 누군가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누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 차이에서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더라도 덜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뭐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이 생각 자체는 좀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춥다 하면서 배달을 했던 게 구정 때 배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50 좀 안 된 나이에 벌써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추석 전날이에요. 이거 뭐 추석 지나면 또 구정 찾아오고 금방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한 살씩 더 먹는 건데 설날 추석 제일 큰 명절인데 고향에 가고 싶고 한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저도 물론 고향을 가고 싶고 한데 저 이제 부모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저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뭐 서울에 계시든 지방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뵙는 게 답입니다. 너무 멀리 가시게 되면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립기만 하죠. 그래서 그 마음 달래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채워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나도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런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다들 부모님 찾아뵙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겪어보지 못하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겪는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바빠도 계실 때 찾아뵙는 게 좋은 일이다. 그게 효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는 합니다. 다 찾아뵙긴 하는데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추석 이럴 때 어디 다니고 얼마 벌고 뭘 타고 내려왔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학교 다닐 때 했던 사람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해도 더 했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돈벌이로만 생각을 해보면 시원찮게 버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집에 가기가 꺼려져요. 저는 이 명절날 뭐 추석이든 설이든 부모님 뵈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가끔 어떨 때 보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봐야 드릴 용돈도 변변치 않고 사가지고 갈 선물도 그렇고 해서 안 가는 학교를 유학 와서 특히 4학년 때 그런 취업반이었을 때 취업이 안 되거나 하면 또 더 안 가게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게 다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말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자식들을 바라보진 않으시거든요. 틀림없이 1년 내내 못 보더라도 그날은 와줬으면 하는 그게 부모님 마음이실 텐데 대부분 부모님한테 별 면목이 없어서 못 가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정말 그게 자식을 볼 면목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또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그 행복감이 그래요. 그 정말 큰 행복인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없어진 후에 그게 행복이 큰 아픔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늦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질 않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추석인데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나의 죽음이든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의 죽음이든 그 죽음은 분명히 모든 전제 중에서 정말 확실한 전제가 죽음이죠. 누구나 오는 거니까 그걸 계획하진 않는 거죠. 내일을 계획하고 또 봄을 위해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그렇게 다음을 준비를 하지만 정작 나한테 진짜 찾아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싶을 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꼭 내가 필요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어른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어른이 되고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죽음도 그렇게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준비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날을 즐거운 나로 그리고 또 부모님이라면
오늘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들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부터의 준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일반 회사를 다니게 되면 뭐 명절이 되면 명절 보너스가 있죠. 자기 기본급의 거의 한 60% 정도, 뭐 적게 주는 곳이 한 50% 정도 주고 100%까지 주는 데도 있을 텐데, 명절이면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의 돈도 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서 고향을 방문하면서 명절을 보내는데, 이 쿠팡 배달 일은 그런 개념의 급여가 없죠. 제가 안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없는 거죠. 일을 안 하고 또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드리면 그만큼 마이너스고, 용돈 드린 돈이 또 마이너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오고 가며 하는 비용에 그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거기다 그달 일을 못한 그 일까지 또 마이너스. 쿠팡은 쉬는 날이 없죠. 뭐 배달하는 것만 쉬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배달하는 것이고, 그걸 시켜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 배달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명절 때는 시켜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요즘에는 많으세요. 의외로. 예전에야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명절 때야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해서 먹고 했으니까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 음식들이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음식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거나 하시면 뭐 그런 음식들을 조금 차려서 차례를 지내고, 뭐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단한 것은 또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가족 모이게 되면 만드는 것보다 또 시켜 드시는 게 편하고, 또 옛날에는 며느리 시누이 이러면서 네가 설거지를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엔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켜 먹는 문화가 오픈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시켜 드시고, 뭐 전 이런 것들이 좀 느끼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매콤한 것들 또 많이 시켜 드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추석 저녁, 추석 당일날 저녁도 그렇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시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배달을 하게 되면 보너스 아닌 보너스처럼 배달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콜을 많이 띄게 돼요. 어떨 땐 콜비도 좀 괜찮을 때 있고, 이 명절 때 이럴 때 콜을 쉬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좀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콜을 안 쉬고 일을 하게 되죠. 배달 음식 가지고 픽업해서 이제 배달해 드릴 때 시끌벅적한 이제 소리 들리고 그런 거 보면 뭐 부러울 때도 있는데, 그 부러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 부러움을 이겨내면서 돈으로 대신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인데, 배달 일을 하시면서 고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 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이왕 쉬는 거 푹 쉬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가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못 드리러 가고 저는 배달을 합니다. 이제 내일도 배달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는 이제 성묘길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이제 늦게 나와서 점심때 이후로 돌려고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이제 성묘길 또 차량들도 많고 의외로 길이 막혀요. 좀 쉬다가 점심때쯤 돼서 나오려고 합니다. 1년 내내 못 뵈더라도 이런 명절날 계실 때 가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뭐 바쁘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는 저는 압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뵙고 뭐 용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뭘 사가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명절날 준비해 주신 음식이라든가 하고 오는 게 부모님들께서는 더 좋아라 하세요. 말로는 뭐 아유 야 니 안 오면 더 좋지, 준비 안 해서 더 좋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셨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명절날 집에 못 가고 일하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돈 버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정말 뭐 괴모고 괴부고 그래서 부모님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이런 사이 아닌 이상은 명절날이면 부모님을 뵙고 싶고 그런 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나갔을 때, 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선물 말고 선물을 별도로 사고 용돈을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을 때만 갔어요.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가면 부모님께 들고 가는 선물하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갔었는데, 그것도 참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100만 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자식이 와서 엄마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원하셨던 거지, 아들이 100만 원 준들 그 돈이 물론 주셨겠죠. 100만 원. 아유, 우리 자식 그래도 가서 이렇게 공부 시켜놨더니 가서 돈 벌어서 엄마한테 또 100만 원씩 주고 좋네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되게 좋아하셨을 거라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을 때만 가야지 하다 보니까 어떨 땐 못 가게 되고, 아유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또 바쁜 척하고, 아 이번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걸르다 보니까 에라 그렇게 이놈의 새끼 오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면서 아예 올 수 없는 곳으로 아주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버리시더라고요. 너가 아주 한번 홀탕 먹어봐라. 올 수 있을 때 한번 오지. 난 너 안 볼란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사 가듯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티켓도 없고 그냥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계좌 이체할 수가 없고, 그 계좌로 만들어진 계좌가 있어야 보내드리죠. 못하니까 계실 때 가서 찾아뵙고, 정말 그게 좋은 효도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영상을 찍고 있고 주저리 떠들고 있어요. 오늘도 뭐 보너스 겸 해서 콜비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콜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콜은 안 쉬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단콜은 없습니다. 계속 멀티콜이고, 그만큼 기사분들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픽업하러 가니까 배달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배달을 이제 하시던 분인 거죠. 오늘 쉬는 것이고, 그 명절을 보내려고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킨집에서 모이셔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배달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시는구나, 명절을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고향도 못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콜을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콜비는 저녁이 돼 봐야 알겠지만 오를지 그냥 이대로 쭉 갈지는 모르겠어요. 평소하고 다를 게 없이 이렇게 콜비가 좋진 않습니다.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거리 대비해서 이렇게 주는데, 멀티콜 타면 5,600원, 6,000원 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못 가고 저는 콜을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배터리가 빨리 다네요. 벌써 꺼질 때가 안 됐는데 계속 녹화를 하다 보면 영상이 끊겨 있네요. 네, 오늘은 추석 날입니다. 추석 당일날이고, 하늘을 보니까 오늘 어떻게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날씨가 참 구름이 많은 날씨예요. 추석이라서 그런지 어떤 마음에 또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어제도 거의 한 2시 정도 잠을 잔 것 같은데 아침 한 5시 반 정도에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에 콜을 켜보고 동대문구 쪽에는 많음으로 떠 있길래 일찍 나와 봤습니다. 근데 콜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콜이 있었습니다. 계속 콜을 지금도 뛰고 있고, 거리가 왕복거리가 좀 길어요. 지금도 중랑동에 있었는데 동덕여대에 가서 픽업을 해서 거의 정릉까지 가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들의 콜들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콜은 많았었고요. 어제는 뭐 김치찌개 찜부터 해서 피자, 햄버거까지 고루고루 안 찾는 그런 음식들이 없었어요. 배달이 그 정도 많았었고,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휴일 날은 원래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미션이 계속 있었어요. 오전부터 해서 5콜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했고, 저녁에는 12콜에 2만원씩 하는 지원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지니까 평소 대비 그래도 많은 수수료가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명절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콜은 저도 끊기지 않고 탔습니다. 의외로 커피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김치찜을 가는데, 추석 명절날 얼큰한 찌개를 해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시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의외로 차례들 지내시고 먼저 다녀오시고 아니면 나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일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묘를. 그러면 중랑구 쪽에는 망우리국에 넘어가는 그쪽에 길이 막히고요. 이 강북구 쪽에는 그 묘가 있는 그런 쪽 길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토바이라고 해도 차가 막히면 사이사이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그만큼 빡빡하죠. 차라리 점심때쯤 쉴까 싶어서 잠깐 쉬고 이제 성묘 다녀오시고 이제 서울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점심때 이후에부터는 또 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그 콜들을 받고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일찍 눈이 떠졌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오늘 저처럼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 앞에도 계시고, 제가 배달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 없으면 제가 배달할 수가 없고 시켜 드실 수도 없고 하는데, 그만큼 이 시간에도 가게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좋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저만의 합리화를 하고요.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아요. 하늘로 봤을 때는 비 맞으면서 일을 하는 하루가 되겠지만, 금액으로 저에게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들 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배달하시고 정말 풍성하고 좋은 한가위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픽업을 했고요. 픽업을 하는 동시에 또 콜이 들어옵니다. 뭐 3,800원, 4,5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뒷콜을 붙여주니까 아침에 나와서도 쉬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라이더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가는 가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오픈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고, 가게가. 그래서 연 가게에서 먼 거리에서 시켜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원거리 배달을 하고 있는데, 콜이 끊기면서 금액까지 안 주면 더 나쁜 상황인데, 금액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콜이 계속 죽지 않고 저한테 주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 금액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 지금 나와서 일을 하는 게 거의 한 18,000원 시급 이 정도 되네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콜비로만 따지면 시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특별한 날이나 이럴 때 미션 콜을 주니까 그 미션을 달성했을 때 시급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차라리 기본 금액을 올려서 주면 뭐 미션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안 받으면서도 시급을 올릴 수 있는데, 일단 미션을 해야 시급이 올라가니까, 하면 내가 시급 올려줄게 이런 느낌이니까,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미션을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미션을 성공을 하게 되면 시급이 훌쩍 뛰니까 오늘도 미션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 미션을 무조건 해야 명절날 일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했죠. 간판 자체가 개인으로 내는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체인점입니다. 어딜 가도 비슷한 맛이 나요. 그 체인점에서 들어오는 김치하고, 만약에 김치찜을 들자면 김치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소스를 해서 몇 분 끓여서 내면 그 맛이 나는 레시피가 오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가도 유난히 맛있게 냄새가 나는 집들이 있어요. 물론 청결 상태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배달하는 입장에서 픽업지를 계속 다 다니다 보니까 저도 다 많이 시켜 먹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뭘 어디서 시켜 먹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다녀본 곳에서 일단 1순위는 청결해야 되는 게 제일, 저는 제 기준에서 1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에서 그곳이 만약에 청결하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시켜 먹어봤는데 맛까지 좋다 그러면 계속 거기를 시켜 먹는 그런 위주의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다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저도 픽업을 해서 가는 이 집도 김치찜 집인데 맛이 괜찮아요. 물론 처음에 제가 여기서 시켜 먹었던 이유는 젊은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청결하고 일단 찌개 끓이는 냄새가 다른 것 같았어요.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거나 하면 여기서 시켜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집에서 김치찜이 먹고 싶었어요. 시켜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김치찜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다른 집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맛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체인점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시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맛이 그래요. 근데도 이게 제가 미식가는 아니지만 미묘한 그런 맛의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또 맛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물론 뭐 얼마 안 가서 폐업을 하거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치킨집도 그렇고 다 그런 유형의 집들이 있단 말이죠. 한강라면이라고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강라면이라고 인덕션 같은 데 올려놓으면 그냥 라면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끓여도 각각 끓였을 때 정말 맛있게 더 끓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끓였을 때 원래 그 맛은 나지만 이렇게 맛있다 라는 생각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손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건데 안 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음식점을 하시면 안 돼요. 욕하는 건 아니고 제가 누구 어떤 콘텐츠 어디 가게를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도 아니고 제가 그 김치집 사장님이랑 아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꽈배기집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하여튼 예를 또 하나로 들면 예전에 어렸을 때 피규어를 가지고 놀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피규어가 뭐 헬리콥터도 있고 인형도 있고 로봇도 있고 집도 있고 많아요, 종류들이. 근데 그게 완제품도 있고 조립식이 있어요. 조립식은 손톱깎이나 이런 걸로 잘 떼서 거기에 있는 설명서대로 때로 붙이기만 하면 퀄리티가 있는 완성도 높게 나와요. 헬리콥터를 만들어도 그렇고 예전에는 건담하고 전투기 이런 종류의 많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거를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각각 줬을 때 진짜 그게 리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형은 크게 모형은 있는데 뜯어보면 완전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건 완전히 개판 오븐 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립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냥 완제품을 사서 자기만의 뭐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이 봤을 때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금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손은 건담을 완제품을 사는 거고 금손들이 이 조립식을 사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그 성취감 느끼고 진열장에 놓는 그런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내가 똥손인데 그거 샀다가는 그냥 돈 버리고 마음 상하고 이러니까 뭐 자기만의 만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음식도 그래요. 다 같은 레시피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집들이 있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집에서 시켜 드시는 게 좋죠. 이왕 같은 금액이면. 여기 서울은 아니고 가평이에요. 가평 가면 이제 캠핑장도 있고 펜션도 있는데 펜션을 가고 캠핑을 가서 뭐 삼겹살 꺼먹고 바비큐 하는 그런 문화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구찜을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가평에 가면 싸다아구라는 집이 있어요. 싸다아구 가면 거기에 배달이 되거든요. 근데 배달이 되는데 저녁에 삼겹살 말고 매콤한 게 땡기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일단 청결하시고 맛도 거기도 물론 체인점이에요. 그런데 매콤한 아구찜을 시켜서 한번 소주를 드셔보세요. 정말 슬슬 넘어가죠.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렇게 안 취해요, 많이. 근데 그 다음날 그래도 속풀이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아구찜도 좋은데 그 집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아구 지리탕이 있어요. 대부분 아구 지리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구 지리탕이 아침에 해장하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그쪽 길로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뭐 거기 홀도 있긴 있어요. 그 홀도 있으니까 거기서 드셔보시든 아니면 펜션이나 캠핑장에서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정말 손맛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거기 그 김치도 좀 담그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손맛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누구를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의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떠들어대는 그런 영상이니까 이렇게 뭐 그리고 또 가게 명칭을 뭐 제 유튜브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죠. 오늘따라 이렇게 다 아침에 커피도 모텔, 지금 김치찜도 모텔, 피자도 모텔, 지금 가야 되는 곳도 또 모텔. 아니 어제들 집에들 안 가시고 다 모텔에 계시네요. 이상하게 어제도 그냥 밤새 노시고 모텔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오늘 그래도 명절인데 가서 이제 부모님도 뵙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아직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저희는 뭐 추석 되면 차례 지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래 추석 전날, 설날 전날이 더 재밌어요. 사람들이랑 노는 것도, 그 젊었을 때. 근데도 그렇게 늦게 놀았어도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차례 지내고 했었던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차례 지내고 나면 결결되고 있다가도 또 살아나서 또 마시고 먹고 그렇게 연휴를 보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명절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런 또 상황이 왔네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왔을 뿐이고, 아마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대에 막히는 시간에 쭉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아이들과 함께 또 추석을 좀 보내고 몇 시간 보내고 저녁 타임에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집에서 들어올 때 커피 좀 사가지고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커피 이 전문점들이 사람들이 다 꽉 찼어요. 커피도 집에서 타 드시는 것보다도 이제 배달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시원하게 드시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줄을 서 있어요. 커피 사시려고.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다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눈에는 이미 뭐 술이 취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가서 이제 테이크아웃 해서 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또 아이들과 아이 엄마와 좀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저녁 때는 다시 나오겠지만 4시, 3시, 4시면 나올 것 같네요. 즐기고 점심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 때 보니까 고기도 많이 드시고 전도 드시고 했을 텐데, 이 고기 식당들, 정육 식당들, 고기 굽는 식당들이 다 만석이에요. 동창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 외식처럼 그렇게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설에도 보니까 자리가 웨이팅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확실히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대명절이나 돼야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요즘 대명절 할 때 먹는 음식이 특별한 음식들이 없죠. 다 평소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리고 또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더워서 그런지 팥빙수, 베스킨라빈스도 마찬가지 배달이 많고 가서 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낮에는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뭐 배달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알게 돼요. 주섬주섬 또 떠들게 되네요. 이게 저만의 재미가 돼가지고 그냥 이 배달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좀 심심하더라고요. 일은 하는데 심심해. 이제 고프로라도 하나 차고 일을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추석 연휴 그냥 풀로 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저의 사정이 된다면 저도 쉬고 싶죠. 다들 쉬는 연휴에 일하고 싶은 사람 없는데 뭐 그런 사정 아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 같고 저희 또 합리화가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랑짱입니다. 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피곤하고 힘든데 위안은 되더라고요. 돈이 참 그래요. 사람을 좋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외롭게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살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존재의 돈이긴 한데, 많으면 더 좋겠고, 그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지, 어쨌든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 번 걸 써야 되고, 좀 더 나은 돈의 파워를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아등바등 저도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네요.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올 것 같이 흐렸었는데 지금 이제 날이 개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보름달 보시면서 소원도 비시고, 그래서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